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휘와 문법을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어휘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 288쪽을 보세요. 아래를 보시면 7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아래에 원 2개가 있고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로 분류해 보는 문제네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아래의 7개의 단어들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협하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으로 협박하여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도태되다입니다. 경쟁에서 뒤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밀려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대비하다입니다. 대비하다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안주하다입니다. 안주하다는 현재의 상태나 처지에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다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충실하다입니다. 사람이 충성스럽고 정직하며 성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억지로입니다. 이치나 조건에 맞지 않게 무리한 정도로 또는 강제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묵묵히입니다. 묵묵히는 말없이 조용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왼쪽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오른쪽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눠 보시겠습니다. 먼저 왼쪽 긍정적인 단어를 보시면 대비하다가 있네요. 대비하다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했죠. 어떠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 대비하다를 사용해서 만든 문장이 있네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점검하다는 낱낱이 검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상황을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모든 시설을 다시 한번 낱낱이 검사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를 볼까요? 위협하다가 있습니다. 위협하다는 어떤 의미였죠? 네, 상대방을 협박하여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의미였죠.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럼 나머지 단어들도 여러분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나누어 원 안에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모두 채워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왼쪽의 긍정적인 단어에는 충실하다, 묵묵히를 써 넣으셨나요? 충실하다는 충성스럽고 정직하며 성실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또 묵묵히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라는 의미로 보통
불평이나 안 좋은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일할 때 묵묵히 일하다라고 사용합니다. 그럼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충실하다를 사용한 문장을 봅시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다면 이 사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갈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다면 이 사회는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갈 거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돌아가다는 일이나 형편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어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묵묵히를 이용한 문장을 볼까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사람의 아내는 묵묵히 집안 살림을 해 나갔다. 여기에서 여건은 주어진 조건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아무 불평 없이 조용히 집안 살림을 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원 안에는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을 넣으셨나요? 도태되다, 안주하다, 억지로를 써 넣으셨죠? 도태되다는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또 안주하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다라는 의미로 만족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주하다는 보통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무리한 정도로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완성한 문장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위협하다를 이용한 문장입니다. 핵무기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태되다를 이용한 문장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실력을 쌓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즉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실력을 쌓는 길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길은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안주하다를 이용한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큰 발전이 없으니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 현실에 만족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큰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고 조언하는 내용이네요. 다음은 억지로를 이용한 문장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능률도 오르지 않고 금방 지루해지기 마련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즉 강제로 하면 능률도 오르지 않고 금방 지루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제시어와 관계 있는 단어를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책 289쪽을 보시면 단어들이 있네요. 제시된 단어들과 관계가 있는 어휘를 쓰시면 됩니다. 먼저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을 볼까요? 유전자 조합, 동물 복제, 줄기세포라고 했습니다. 유전자 조합은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임의의 유전자의 배열 순서를 바꾸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동물 복제는 동물의 피부나 세포를 통해 그 동물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의미하는데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등의 치료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합하고 동물을 똑같이 복제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치료하는 일은 바로 사람이나 동식물과 같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 기능을 여러 가지 산업에 이용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생명공학과 관련이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아래에 1번부터 5번까지 제시된 단어들을 보시고 그 단어들과 관련이 있는 단어를 288쪽의 표 안에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온라인 학습, 동영상 강의, 사이버 대학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지금 바로 여러분이 선생님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즉,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동영상 강의는 동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업을 말합니다. 사이버 대학은 교수 및 학습이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되는 원격 대학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원격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들을 볼까요? 2번 무선 조종, 리모컨, 무인 감시라고 했습니다. 무선 조종은 전선이 없이 전파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계를 움직이는 일을 말하는데 사람이 타지 않는 항공기나 선박, 기계, 차량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멀리 떨어져 있는 기기나 기계류에 신호를 보내어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무인 감시는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비 인원 없이 감시를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기기나 기계를 조종하지 않고 멀리서 조종하는 것을 원격 제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제시된 단어들을 볼까요? 3번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공인인증서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사람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입출금 등 은행 관련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거래자의 신원 확인, 증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서명으로 공인인증기관, 즉 은행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안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쇼핑을 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어휘는 바로 전자결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제시된 단어들도 볼까요? 4번 센서, 비상벨, 스프링클러라고 했습니다. 센서는 소리, 빛, 온도, 압력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관문에 사람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센서가 감지하고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것도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벨은 화재나 도둑의 침입 등 비상사태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울리는 벨을 의미합니다. 다음 스프링클러는 밭이나 정원 같은 데에 세워 자동으로 작물이나 잔디에 물을 뿌려주는 장치입니다.
또 건물 내에 천장 같은 데에 설비하는 자동 소화 장치를 말하는데 실내 온도가 높아지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자동으로 물이 뿜어 나오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센서나 비상벨, 스프링클러는 어떤 상황에 민감하게 자동으로 반응하는 자동 감지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5번 원자력, 태양열, 바이오 연료라고 있습니다. 원자 핵의 붕괴나 핵 반응의 경우에 배출되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동력 자원으로 쓰일 때의 원자 핵 에너지를 말하는 원자력,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이르는 열 에너지를 의미하는 태양열, 식물 유기물 및 동물 유기물 등 생물 유기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하는 바이오 연료는 모두 기존의 에너지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즉 대체 에너지들입니다. 여기까지 어휘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문법을 정리해 볼까요? 모두 책 289쪽을 보세요. 아래에 문법 4개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다음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반대의 의견을 문법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해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주장에 대해서 알맞게 반대의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아래의 4개의 문법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 나름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이나 행위의 결과가 달라짐을 의미하는 문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는다손, 다손치더라도입니다. 문법 는다손, 다손치더라도는 선행문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이 후행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다고 하더라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죠. 뜻을 분명하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아무리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는 한이 있더라도입니다. 는 한이 있더라도는 뒤의 행위를 위하여 앞에 오는 상황이 희생하거나 무릅써야 할 극단적인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여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는 고사하고는 선행문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을 만큼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며 그것보다 정도가 약한 후행절의 경우라도 쉽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그럼 아래의 보기를 볼까요? 주제는 시한부 선고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시한부는 어떤 일에 대해 일정한 시간에 한계를 두는 것으로 보통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만큼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선고는 중대한 사실을 밝혀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라고 한다면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살 수 있는 남은 기간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아래의 주장하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미 중병으로 인해 심약해진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한다면 환자의 상태는 더욱더 나빠질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망보다 환자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중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게 자신이 살 수 있는 남은 날짜를 알려준다는 것은 그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안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망보다는 병을 치료해서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한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장과는 반대되는 반론하기의 내용을 볼까요? 환자에게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겪어야만 하는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앞에서 시한부 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내용이네요. 시한부 선고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환자에게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생각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면서 문법 기 나름이다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환자 개인이 겪어야만 하는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는다손, 다손치더라도를 사용했네요. 환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극한 상황을 무릅쓰고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는 한이 있더라도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책 290쪽을 보세요.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 및 생존을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주장하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인원 감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원 감축은 인원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인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장기적으로 볼 때도 생산시설을 자동화하여 인력을 줄이는 것이 생산비의 단가를 높여 판매 수입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생산시설을 자동화하여 정리해고를 하면 월급으로 나가는 경비를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산비의 단가를 높여서 판매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가는 물건 한 단위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물건 한 단위의 가격을 높이면 그만큼 판매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 사람의 주장에 여러분은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번 반론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쓴 것을 같이 한번 볼까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잠시 어렵다고 해서 함께 고생하면서 일하는 직원들을 해고한다면 아무도 회사를 위해 진심으로 일하거나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서만 회사를 경영한다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인원 감축을 한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잠시 회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을 상대로 한 정리해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반론을 쓰셨죠? 선생님의 의견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를 볼까요? 다음 주제는 지하철 무료 승차권 지급입니다. 한국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 승차권을 지급해서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하철 무료 승차권 지급에 대한 주장을 살펴볼까요?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료 승차권이 지하철 적자 운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지하철 무료 승차권 때문에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자 운영은 수지 결산이 맞지 않아 미친 운영을 말합니다. 즉, 수지 결산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운영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무료 승차권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자 원칙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무료 승차권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익자 원칙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수익자 원칙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익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운다면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 즉 수익자는 배우는 것에 대한 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즉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떤 글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쓴 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이 지하철 적자 운영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을 노인복지라고 생각한다면 노인들을 수익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복지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에 무료 승차권은 노인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에 지급되던 무료 승차권을 중단한다면 노인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를 빼앗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